어머니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어보는 법은 공직윤리의 가장 마지막 법입니다. 바로 청탁금지법이고요. 이 청탁금지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처벌 규정이 애매해서 처벌하기 힘들었었던 회색부패, 얘를 정말 흑색부패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의 법입니다. 약간 치사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어떤 게 부정한 청탁인지 어떤 것들 금품 수수하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요. 이 청탁금지법의 내용이 사실 되게 까다롭게 출제가 되면 되게 머리 아픈 암기가 필요한 법령 내용들이 될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들 어느 정도 조문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탁금지법의 내용 하나하나 읽어보고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41일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자, 주말엔 법령 읽기 청탁금지법 갑시다. 얘는 법률 조문이 1조부터 24조까지밖에 없는데요. 장이 쭉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부정한 청탁은 하지 마. 그리고 금품은 수수하지 마. 이 두 가지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청탁금지법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제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렇게 원 표현을 다 읽어주자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청탁의 내용도 있지만 금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총칙을 보시면 이 법의 목적 나와 있죠. 공직자 증에 대한 부정한 청탁,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해서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이게 이 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제가 어저께 여러분 얘기했었습니다. 다른 법에 비해서 이 청탁금지법이 유독 공공기관의 범주를 굉장히 넓게 잡는다. 대부분 공공기관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기관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행정부에 있는 기관들, 국가기관들, 공직유관단체, 그 다음 공공기관 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지금 얘가 들어가요. 사립학교법에 의한 법인이래. 학교법인. 그러니까 사립학교에 있는 교직원들도 지금 보시는 이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이죠.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게다가 언론사도. 그러니까 가짜뉴스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같은 것들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립학교에 있는 교원에게 성적 같은 거 조작해 달라고 돈을 줄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 막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공기관으로 내용을 정의하고 있다는 게 다른 법들보다 조금 더 내용을 포괄적으로 보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급 학교의장,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이렇게 되고요. 그들에게 주지 않아야 되는 금품들, 금품의 종류를 굉장히 다양하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일체의 편익, 일체의 경제적 이익, 그러니까 교통이나 숙박이나 초대권이나 관람권이나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제한하기 위한 그러한 형태의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책무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공직자들은 사적인 이해관계 또 나오네요. 사적인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내용을 보시면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청탁 금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부정한 청탁인지 정말 하나하나 다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외워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데 읽어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당연히 이게 부정한 청탁이라니까요. 이런 거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 여기에서 법령에서 요건을 정해놓는 그러한 행동들이 있는데 그걸 법령을 위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거. 무언가 행정처분이나 형벌 부과에 대해서 법령을 위반해서 감경 면제하도록 하는 것. 인사에 있어 법령을 위반해서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거. 그죠? 법령을 위반해서 특정한 직위의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거. 법령을 위반해서 뭐 보상 같은 거, 수상이나 포상과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 다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법령을 위반한다, 법령을 위반한다, 법령을 위반한다. 그러니까 법령을 위반해서 뭔가를 부탁하면 그건 다 부정한 청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려 지금 보시는 15회까지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같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법령을 위반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읽으시면 확실하게
파악이 가능하신 내용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을 위반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쉽게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법령을 위반해서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청원법, 민원처리 사무에 관한 법률, 행정 절차, 국회법, 이 밖에 법령에 따른 기준에 의거해서 기준에 정해진 내용대로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거나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거나 선출직 공직자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한 건의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읽지 않아도 당연히 할 수 있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은 법령을 위반한다는 확실한 그 조건들이 들어가 있고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행동,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 누가 봐도 이런 거는 공공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제가 부정한 청탁은 일단 법령 위반이 제일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다음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요즘은 워낙 유명하니까 아시죠? 직무 관련 여부, 기부, 후원, 증여 관계 없습니다. 기부가 될 수도 있고 후원이 될 수도 있고 증여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직무에 관련된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도 하면 안 돼요. 약속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공무원이 외부에서 외부 강의 같은 것들을 해요. 그럼 외부 강의에 사례금 같은 거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사례금에 대한 내용들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조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의에 대한 사례금 관련된 내용은 어디 있니? 라고 최근에 기출 7급에서 물어봤었는데 이거 역시 청탁금지법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외부 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한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하는 사례금 받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청탁금지법에 관한 사무도 역시 누가 관장하느냐? 바로 짜잔, 국민권익위원회. 계속 나오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는 기관 요거는 이해충돌 방지법과 그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 법에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모든 기관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그 다음 청탁금지법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디까지 그 업무들을 관장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보시면 그 구조가 이해충돌 방지법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법은 부정한 청탁,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바로 요거요. 이게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어느 금액까지 가능한지 우리 책으로 많이 외웠잖아요. 2024년 8월 27일에요. 이 부분에 개정이 있어서요. 과거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식사, 다과, 주류, 음료 이런 거 할 때 3만 원이었던 기준이 5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요거는 제가 법령 특강에서도 다시 한번 정리할 부분이고요. 모의고사, 기출수업 모두에서 내용 얘기했던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에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국가직 9급에 출제가 되었던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해서 그래 이게 포인트야. 법령을 위반해서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청탁금지법에 지금 부정한 청탁이죠. 하지만 공직자에게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다. 이건 부정청탁이 아니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보상, 우사기관 선정, 우사 선발 등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해서 또 나온다. 다 나온다니까요. 법령을 위반해서. 채용, 승진, 전보, 공직자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서 개입, 영향을 미치거나 선정, 탈락되는 행위 모두 다 부정한 청탁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외울 때 그냥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법의 포인트, 이걸 꼭 짚어가면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 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 이걸 꼭 참고해서 봐주셔야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맘 단단히 먹고 오늘 이 주말도 잘 보내시고 우리 내일 정보조직법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